처음에는 신선한 도전의 재미로, 마지막은 끝이 보인다는 희망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절반을 지났다는 안도감길까요? 루틴처럼 되어버린 생활에 매너리즘이 생긴 탓일까요? 어떠한 업무 또는 임무든지 간에 60에서 70% 사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60%를 지난 순간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이해하고 서로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목적지가 보이니까요. 11월 들어 드문 한파경보 발효입니다. 이전 날씨가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이지요. 내일은 우리 지역에 눈도 내린다고 하니 아침에 출근길, 등굣길 모두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겨울 첫눈이 되겠네요. 첫눈의 설렘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이야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선한 사람이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전자이지만 모두가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얻을 게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교를 가다 보니 9월 수시 모집 기간이 끝나면 선생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줄 수도 없어요. 서로 빚진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묘한 피해의식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로 피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 각자의 사정에 의한 어긋남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단지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억울함과 서운함을 풀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좋은 친구들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일할 때는 중립적으로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증상들은 학교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학생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키웠다지만 그 결과는 이상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메시지를 곡해하고 자신의 기분에 들지 않으면 교묘히 회방을 놓습니다. 괜찮거든요. 멀리서 바라본 이 친구는 1점대의 모범생이니까요. 목리를 부릴 대상을 찾아 자신의 그림자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첫 인상의 싸늘함은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지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요 정도의 깽판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첫 인상과 마지막 인상이 같다는 저의 MBTI적 특성일 수도 있겠네요. 성적 경쟁은 상위권으로 갈수록 치열합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의 자리를 뺏어야 내 자리,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의 평판이 꽤나 중요하지요. 평가의 마지막에 교사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니까요. 즉, 얻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굴종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반대로 당신과의 거래가 끝나면 말을 들을 이유도 없지요. 이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나의 소중한 기회를 뺏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교사의 공연부를 뒤로 한 채 자기 딴에 효율적인 학교 생활을 합니다. 긴 교사 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의 고3 때 성과보다 낮은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 귀엽습니다. 저보다 잘했던 애들은 부동심과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수시가 끝나더라도 말이지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녀석들의 본 모습을 보는 게 빨간 약을 먹고 난 후의 기분일까요? 1학년, 2학년들은 아직 진실의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3학년들은 그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요즘엔 선택 과목이다 아니면 학기 수업이다 해서 그런 관계가 일찍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을 준비와 실망해도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본인의 능력으로만 오롯이 얻어낸 성취인 양 기세등등하게 지내는 것이 솔직히 저는 별로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겠지요. 관계의 황혼기에
다음 관계를 위한 매듭을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룹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노래 제목으로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생각보다 낮은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등록해야 하나, 다시 수험 생활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보다 낮은이지 자신의 실력보다 낮은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능이나 면접 등으로 알아본 아이들의 능력은 대개 본인이 생각하는 실력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이들이 무능해서도 아니며 많은 비교 대상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저 자신의 위치를 몰랐을 뿐입니다. 본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자본으로 이를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 요즘 말로 메타인지가 뛰어나다고 하지요. 그런 아주 소수의 축복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격에 맞는 학교에 등록합니다.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학교를 옮깁니다. 그래서 경력이 오래되면 어디에서 근무했었는지 모두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좋거나 나빴던 기억이 아니면 기억의 한 켠을 차지할 뿐 특별한 반응, 예를 들어 PTSD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3년의 시간을 같은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모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학교 욕을 하는 것은 교사에게는 그리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옮기면 되거든요. 어떤 해에 상황이 맞지 않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3년 내내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가 나쁘다고 욕하는 것은 거기를 3년간 다니는 본인들 스스로를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격을 높이면 학교의 격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높은 격을 가진 아이들은 적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교 욕을 하진 않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설령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선배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있고 여러 교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배울 학문을 먼저 접해봤으며 적어도 박사급의 연구 활동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또는 경쟁에 선발되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요. 어디를 가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스승을 찾아내는 것 역시 본인의 능력이지요. 배울 게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에게 스승을 억지로 쥐어주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침표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 뒤따라옵니다. 적절한 접속사로 이어주면 문장이 훨씬 부드러워지지요. 여러분들의 첫 문장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적절한 접속사,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까요? 이것만 유연하게 갖춰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선생님의 선은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은 나오다 라는 뜻이므로 선생은 먼저 세상에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온 것만으로는 존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력과 인격이 없으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나이를 먹습니다. 선배가 된다는 말이지요. 보통 이렇게 쉽게 선배가 된 사람들은 그만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제외하면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 몇 살이야? 라고 나오면 별거 없는 사람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가진 무기가 많은 사람은 나이를 무기로 삼아 싸우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도전하고 치열하게 실패해봐야 합니다. 먼저 걸어가 봄으로써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좋은지 아닌지,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갖추어야 후배들에게, 후생들에게 조언도 잔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잔소리하는 꼰대가 되기 위해 오늘도 알차게 하루를 보내고자 노력합니다. 예전에 후배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형, 어른이 대체 뭘까요? 나이만 먹으면 20살만 되면 어른일까요? 그랬다면 나이값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20이든 30이든 40이든 밥 잘 먹고 잘 자서 만들어지는 나이 듦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고민할 때
자애로운 모습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 모양을 한 바위이지요. 누군가가 고민할 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 이런 사람이 어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무너지지 않고 도전했더니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살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다. 용기를 주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패해본 사람이 무수한 실패를 앞둔 여러분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어른이자 선생인 사람이 제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매해 2월이 되면 기존의 학생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졸업과 진급이 있어서 익숙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이지요. 좋았든 그렇지 않았든 헤어짐의 순간은 반드시 다가오며 괜찮지 않지만 괜찮게 맞이해야 하는 게 이때입니다. 좋았다면 즐거운 놀이가 끝났다는 아쉬움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도 살만은 했다는 안도감에 참 묘한 기분이 드는 때가 졸업 시즌입니다. 담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시기를 한 번은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섭섭한 기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두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지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수업이 어려운 때도 있고 선생님 미울 때도 있고 몹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그런 학생과 교사, 학교의 상태가 영원한 것처럼 기록한다는 것이 바른 교육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했을 때 칭찬만 줘서 애를 버려놓는 어리석음도, 잘못했을 때 낙인을 찍어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막는 성급함도 교육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수업에 딴짓거리를 하다가 걸려서 수업 듣지 마라 라고 불호령을 내린 친구와 지금 절친이 되었고, 마음에 드는 짓만 3년 내내 하다가 원서 접수가 끝나고 졸업할 때가 되니 개인주의를 드러낸 친구와 현재는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니만큼 나와 그 친구가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마침표를 찍어야만 할 때, 그때 평가를 내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획득한 성적은 제가 바꿀 수 없겠지만 이 친구에 대한 기록은 마침표를 찍고 나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좋게 지내더라도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좋은 척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상사들에게 잘 대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건지 그냥 문화나 직급상 그리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날들은 구분하지 않지만 가끔 그런 구분이 필요할 때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모범생이라 불리는 친구들의 속마음은 모른다고 보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가 아닌 친구들은 확실히 나를 안 좋게 평가하겠구나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 모아보니 학교를 떠나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라는 질문에 좋은 놈은 아니겠구나 라는 슬픈 답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기억하고 연락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이 남아있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줍디다. 생각도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아무튼 기분이 묘하지만 좋지 않은 느낌인 시기가 2월 졸업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한 학년이 끝나면 분주해집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상황의 문제, 능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으로 재학했던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했거든요. 이를 협의회, 반상회 등을 통해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로운 학년도에는 좀 더 좋은 학교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곤 합니다. 그때 되면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지니 그 속도에 따라가느라 학교는 정신이 없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알아준다면 그것도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은 매일 뜨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떴다가 저녁에는 지는 존재입니다. 어떤 날은 흐려서, 어떤 날은 뜨거워서, 어떤 날은 추워서, 어떤 날은 비나 눈이 내려서 태양이 뜨더라도 그 존재에 감사하기보단 당연해하고 투덜거리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햇빛이 적당해서 참 좋다 생각하는 날들은 1년 중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날씨와 함께하고 있다 보니 매일 뜨는 태양에 대한 평가는 매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보다는 그렇지 않은 평가를 할 때가 더 많지요. 태양에서 바라볼 때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 기상현상들과 계절은 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꽃이 피면 낙엽이 지는 것처럼요. 가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이 비로소 조금 달라졌구나 느낍니다. 이처럼 태양 시점에서 지구의 변화는 느리지만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가를 내릴 필요도 없지만 한 번의 평가로도 확실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와 학교는 매일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과도 같지요. 교사가 바라본 학생은 부침은 있겠지만 연 단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바라보는 지구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다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른 태양으로 우주로 보내야 하는 그런 게 학교라는 유니버스랍니다.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만큼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만남에도 헤어짐에도 익숙해져야 의연하게 학교에서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직에의 열정이 떨어진다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그러고 싶네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때 하루에 한 바퀴씩 태양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듯 아이들은 날마다 뜨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떤 태양으로 아이들에게 평가받을까요? 조금은 냉정하더라도 조금은 더 따뜻하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자유를 누릴 줄 알며 그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지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목적으로 학교를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욕망이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바라보는 곳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집단과 교사 집단은 협력하기보다는 갈등의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취준생이라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업무를 만나는 것, 그 밖에도 건강, 부, 성취, 행복 등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유, 바로 각각 다르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저 나의 꿈을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의 꿈을 내가 응원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희망하는 모든 존재들을 우상이라 표현해봤습니다. 각자의 신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우상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치열하고 가끔은 행복하며 대부분의 시간은 무난한 날들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